예, 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교양 수업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원래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어야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 컴퓨터를 좀 활용을 용이하게 하면서 여러 자료를 넘나들면서 자료를 소개한다든지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또 집중해서 또 그만큼 강의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식이요법, 즉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그런 행위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도 다이어트라고 하는 용어를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한 식이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을 뭐 일컫는 그냥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으로 어,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저 문장을 해석하면 죄송합니다. 너는 네가 먹는 게 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여러분들이 과거 자료에서는 3개월이니 6개월이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 몇 달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죠. 피부, 머리, 근육, 지방, 뼈 이런 것들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게 되고 섭취된 영양소가 분해돼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은 단순히 몸, 육신, 육체뿐만 아니라 음식은 멘탈, 정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흡연, 비만, 음주,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뭐 등등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요즘은 주변에 음식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뭐 가까운 거리에 바로 학교 안에만 해도 뭐 커피 아니면 여러 가지 단맛이 들어있는 음식, 음료들부터 해서 또 학교 교문 밖에 몇 미터만 벗어나게 되면 편의점들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음식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하고 건강하게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왜 해야 하는지, 체중 조절이 왜 중요한지, 단순히 몸을 날씬하게 하고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또 건강과의 관련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 너무너무 지금 많은 음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가까운 편의점에 가시면 음료뿐만 아니라 뭐 간식, 과자부터 또 요즘은 도시락,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음식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음식들 중에서 어떤 음식들이 몸에 유익하고 또 어떤 음식들은 좀 삼가 멀리 둬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편의점의 음식 중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 뭘까요?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는 거의 대부분의 음료가 단맛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음료도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차 종류, 녹차, 뭐 옥수수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단맛을 제거했는데 그렇지 않은 커피나 아메리카노, 순수한 커피나 차 외에 다른 음료들은 거의 모든 음료들이 양의 차이는 있지 단맛,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된 식습관이 체중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첫 번째 1등 공신이 예,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샌드위치 그런 게 아니라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섭취하는 음료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만, 체중 조절을 하는데 굉장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맛을 좋게 하게 하는 향신료라든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밀접하게 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영양소가 탄수화물, 당분이에요. 네. 탄수화물과 당분은 같은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당분으로 분해가 됐는데 그 당분을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음료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또 보충 설명이 추가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뭐 우유라든지 뭐 기타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긴 하지만 물 외에 여러분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음료를 물 외에 다른 걸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 섭취 많이 하시라고 좀 뭐 잠깐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중 조절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고 요즘 원푸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등등 또 뭐 저탄고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는 뭐 그런 다이어트 등등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꾸 새로운 연구들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어서 과거에 이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좋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그랬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그 방법들이 잘못돼서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특히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저도 해봤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한 뭐 일주일 정도 뭐 그렇게 시도를 해서 체중 조절을 한번 해보려는 노력도 해봤는데 지금은 저탄고지가 아주 대세예요. 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몸을 해치지 않고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에브리바디 다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그런 다이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제가 바라는 건 수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평생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적정 체중이 얼마인지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3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할 경우는 1교시가 이제 25분에 해당돼서 75분 내외에 수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75분 동안 제가 얼마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다 해결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연구실은 이제 청암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청암관 4층에 있는 제 강의실로 방문하셔서 궁금한 것도 해결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설명드릴 건 칼로리를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칼로리, 열량. 그래서 칼로리는 열의 양입니다. 열의 양. 자동차는 기름을 태워서 움직이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이런 기름을 태워서 폭발시켜서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중에 생활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섭취되는 음식이 열을 내게 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정도를 칼로리, 열량이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는 이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칼로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이 슬라이드 좌측에 열량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량계. 그래서 지금 이 열량계 안에 조그만 이 통이 하나가 있고 그 통 주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칼로리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요 공간 안에 음식을 넣고 불을 붙여요. 태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음식이 연소가 되면서 이 주변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그 정도를 숫자로 변환시킨 거예요. 이 음식이 연소되면서 물의 온도를 얼마나 올렸느냐. 그러면 이 통 안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 예를 들면 버터라든지 삼겹살에 기름 같은 거 넣고 태울 경우를 상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뭐 야채, 채소를 넣고 태울 경우 어떤 게 불이 더 잘 붙고 물을 빨리 끓어오르게 할까요? 당연히 기름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는 이 세 가지. 이 외에 비타민, 무기질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열량을 가장 많이 내는 영양소는 뭐죠? 네,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네, 단백질. 그래서 보통 지방을 많이 한 음식들이 칼로리가 높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칼로리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킬로칼로리예요. 그래서 1000킬로칼로리를 우리는 그냥 통상 킬로라는 말을 빼고 칼로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밥 한 공기. 지금은 과거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성장할 때는 밥이 주식이었어요. 음식 중에 밥을 제일 많이 먹고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죠. 지금의 공기는 밥의 양이 엄청나게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 식당에서 공깃밥이랑 주던 공깃밥이랑 지금 식당에서 주는 공깃밥의 밥 그릇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즘도 옛날 공깃밥 제공하는 데 있죠. 어떤 식당 가면 밥이 조금 많아요, 그릇이. 또 어떤 식당 가면 조금 적고. 그래서 과거에 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300칼로리였어요. 300칼로리. 근데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줄어서 햇반이 제가 보니까 햇반에 표시된 열량이 한 뭐 21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가 이제 300칼로리라고 가정하면 내가 체중 1kg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밥을 몇 공기를 덜 먹으면 체중 1kg가 줄을까요? 여기서 체중 1kg는 지방의 양이라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체중을 측정하게 되면 체중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몸의 체중을 계산할 체중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육하고 지방의 양이에요. 뭐 물론 뼈도 있고 뇌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도 있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근육과 지방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근육과 지방의 양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7,000 내지 8,000, 7,000에서 한 9,000 칼로리 정도가 마이너스 돼야 체중 1kg이 주는 것. 체지방 1kg. 네. 그러면 적게 잡아서 체지방 1kg을 줄이기 위한 칼로리를 700칼로리라고 간주를 하면 밥이 300칼로리면 몇 공기를 덜 먹어야 되겠어요? 20공기가 넘죠. 20공기.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수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살을 조금이라도 빼고 가고 싶어요. 체중 1kg이라도 줄이고 수영장을 가고 싶습니다. 워터파크에. 그러면 주말까지 밥을 20공기 이상을 덜 먹고 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음, 밥을 20공기로 주말까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체중 조절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먹는 양, 그 다음에 소비하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뒤에 할 텐데, 운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식사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의 칼로리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기초대사량은 하루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칼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루 24시간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의 양이 기초대사량입니다. 20대 기준에 아마 기초대사량은 체격과 비례해요. 그래서 체격이 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조금 높고, 마르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은데, 20대에 건강한 그냥 보통 여러분 나이 때 해당되는 기초대사량이 아마 1500에서 2000 초반대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그냥 2000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2000칼로리가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인 수정하겠습니다. 2000칼로리는 2000칼로리까지는 안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700. 그러면 1700칼로리는 하루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칼로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통학을 하고 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칼로리가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7000칼로리라는 거는 일주일 만에 소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을 빼려는 사람은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즉 섭취된 에너지, 음식을 통해서 내가 제공받은 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마이너스 시키고, 또 내가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마이너스 시킬 수 에너지를 합친 데다가 그 외에 평상시에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통학하거나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 내가 이제 7000칼로리라는 걸 마이너스 시키는데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많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별도로 해도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으로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 또 운동시설에서 이제 실내 운동시설에서 러닝머신을 해보셨을 텐데, 러닝머신은 콩글리시입니다.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걷거나 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기구의 정확한 이름인데, 그 트레드밀에 보면 요즘은 장비들이 다 좋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하는 게 계산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트레드밀도 있지만 칼로리 소비가 디스플레이 창에 나타나요. 그럼 혹시 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운동 소비했는지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거기 트레드밀에서 나타내주는 운동에 소비된 에너지의 양은 되게 과장돼 있어요. 우리가 달리거나 걷거나 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정확히 측정하려면 내 체중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즉 체격이 고려가 돼서 운동, 그러니까 트레드밀의 속도, 경사도 이런 것들과 내 체격까지 고려가 돼야 정확하게 칼로리 소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고 단순히 트레드밀의 속도만 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약간 과장되기 표시가 됩니다. 엄격하게 계산을 하면 1시간, 체격이 아주 그냥 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1시간을 걸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열량이 300칼로리가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관대하게 후하게 계산해서 1시간 걸었을 때 300칼로리가 소비가 됐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에 밥을 한 공기를 안 먹었다. 그러면 600칼로리가 마이너스 되죠. 네. 그렇게 1시간 걷고 밥을 한 공기 덜 먹어도 600칼로리. 그럼 일주일에 7일이죠. 그러면 7일 동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안 하던 운동은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밥도 한 공기 덜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굶었어요. 네. 그러면 300, 300, 600 곱하기 7이라면 4200칼로리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1시간을 걸으면서 해도 일주일에 마이너스 되는 칼로리의 양은 4200밖에 안 돼서 내가 계획한 일주일에 1kg의 체지방 감소시키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상생활 중에 신체 활동량을,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좋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걸어 다니거나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생활 중에 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줄인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또 뭐 차를 타는 시간을 줄여서 뭐 한 정거장 전에 내린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통학할 때, 학교 올 때 20분을 추가적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내린다든지, 아니면 오산역에서 여기까지, 혹시 오산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시간이 나면 오산천에 나가서 조금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가 취미예요. 그래서 마라톤도 완주한 경험도 있고, 아무튼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산역에서 여기까지 오산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오면 한 30분?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통학하면서 오산역에서 걸어오면서 음악 들으면서 걸어오면은 30분 정도 걷고, 또 하교할 때 오산역까지 30분을 걸으면 별도로 1시간이라는 걸 시간을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추가로 내가 또 별도로 운동하는 시간을 낸다 그러면 7000칼로리라는 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체중을 줄이려는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상생활 중에 신체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기서 지금 칼로리 밤이라고 그래요. 근데 칼로리 밤이 이제 폭탄이잖아요. 칼로리를 안에서 태워서 열량을 계산하는 기계처럼 사람의 몸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친구들,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체중이 많이 줄어든 친구들 보면, 야, 어떻게 했니? 그러면 나 운동했어.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했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나는 뭐 이런 다이어트를 했고 이런 운동을 했어. 그래서 그 운동을이나 다이어트를 내가 해보면 나는 살이 안 빠져요. 오히려 또 뭐 체중이 변화가 없거나, 또는 그 친구는 한 2kg 빠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또 체중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인 차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영향과 이제 이런 대사라고 하거든요.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기 이런 모든 사이클 과정을 대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사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 누구는 저렇게 살이 빠지는데 내가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영향,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질이에요. 체질. 누구는 어떤 행위, 어떤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이 쉽게 빠지는 체질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이는 유전적인 영향,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향과 호르몬, 이런 칼로리 소비를 하는 대사에는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런 호르몬에 나오는 양이라든지 또 그런 호르몬이 작용하는
이 효율 같은 게 개인차가 굉장히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살이 쉽게 빠지는데 나는 쉽게 안 빠진다, 이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고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을 조절하는 또 패턴을 또 고려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 가능하면 조금씩 3교시면은 2번 정도 쉬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을 요 정도 마무리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을 나한테 맞춰서 하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 휴식하겠습니다.